첫 번째 경기 오세르 대 르하브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세르는 5-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성과 박스 안 응집도를 극대화하는 전술을 운영하는 팀이다. 시나요코는 빠른 속도와 침투 타이밍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오나이오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박스 앞에서 수비를 끌어내는 데 강점을 보인다. 페랑은 중원에서 전개 템포를 조절하며 전방과 후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허리 역할을 맡고 있다. 부아이-키알라, 트라오레, 다노이스의 부상 공백은 있지만 수비진의 기본적인 라인 유지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 능력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홈에서는 박스한 밀집도와 라인 간격이 더욱 조밀하게 유지되며 상대의 패스 루트를 틀어막는 전술적 효율이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르하브르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점유율 확보와 하프라인 위 전개를 시도하지만 속도 조절과 세컨드볼 연계에서 불안정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코카는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시도에는 강하지만 전개 흐름에 따라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수마레와 카지미르는 전진성이 강하나 수비 전환 기동력이 부족하다. 호우스니의 부상으로 인해 박스 앞 결정력과 연계 패턴에서 전술적 단조로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측면 전개가 반복될 경우 패턴이 쉽게 읽히는 단점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 조절 실패와 중원 압박, 회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점 위기를 자주 허용하는 상황이다. 오세르는 홈에서 수비 응집력과 압박 타이밍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상대의 전개 흐름을 효과적으로 끊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르하브르는 점유율은 가져가지만 속도와 전개 효율이 떨어지며 결정력 측면에서도 부상 공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경기는 수비 전환 속도와 전방 압박 완성도에서 오세르가 우세한 흐름이다. 두 번째 경기 브레스트와 대 몽펠리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스트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팀이다. 아조르크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점과 연계에서도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는 세컨드라인 침투와 패스 전개에서 유연성을 보여주며 시마는 측면에서의 속도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자원이다. 델로, 페이 사냥의 부상은 수비 커버 범위와 빌드업 안정성에 다소 영향을 주지만 홈에서는 수비 라인의 집중력과 압박 성공률이 높아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브레스트는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파이널 서드에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5-4-1 포메이션을 활용해 수비 숫자를 확보하고 좌우 간격을 유지하려는 안정형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은디아에는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와 마무리를 맡고 있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파야드와 카즈리는 측면에서 전진 전개를 시도하지만 세컨드볼 지원이 부족하며 볼 운반 과정이 단조롭다. 부르고, 신라, 아마비의 부상은 수비진 깊이와 측면 커버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복귀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차단에서 반복적인 불안 요소를 드러낸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전방 압박 실패 시 박스 앞 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브레스트는 홈에서 압박과 침투 타이밍의 완성도가 높으며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응집력을 잘 유지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수비 중심 전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세컨드 라인 전환 속도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이번 경기는 공간 장악력과 전개 효율성에서 브레스트가 유리한 흐름이다. 세 번째 경기 리옹 대 랑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옹은 홈에서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과 빠른 전환 전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 미카우타제는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점과 마무리 능력 모두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며 체르키는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과 이선 침투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다. 포파나는 중원에서 수비적 커버와 공격 전환 시 템포를 주도하는 전술적 축으로 리옹의 빌드업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라카제트의 징계 결장은 아쉽지만 홈에서의 전개 속도와 박스 근처 움직임은 라인 간 응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루아마의 부상도 영향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라인 간격 유지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홈에서는 점유율 기반 공격과 수비 전환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랑스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넓은 측면과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중원 커버 범위에서 불안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코야리프와 자루리는 박스 외곽에서의 돌파와 전진 전개 능력은 뛰어나지만 중앙과의 연계가 끊기면 단독 전개에 그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디우프는 전진성이 강하지만 압박을 받을 경우 볼 간수 능력이 흔들리는 약점을 보이며 하프라인 위에서의 간격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토카의 징계 결장과 라보마이너스 라스카리, 차베스의 부상은 전방 결정력과 박스 앞 마무리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수비진의 복귀 타이밍도 무너지기 쉬운 구조다. 원정 경기에서는 파이널 서드 진입 이후 마무리 효율이 낮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실점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리옹은 홈에서 중원 응집도, 전환 속도, 전방 마무리까지 전술적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징계와 부상 이탈을 최소화하고 있다.
랑스는 수비 커버 범위 약화와 전방 공백으로 인해 중원과 박스 앞에서 응집력을 잃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전술 완성도와 경기 흐름에서 리옹의 승리가 유력하다. 네 번째 경기 첼시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드로 네투가 2선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며 박스 근처 연계를 이끌고 있지만 무드리크의 징계 결장과 은쿵쿠, 포파나 등의 부상은 공격 조합의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다. 더욱이 유르고르덴과의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 직후여서 선수단 체력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느슨해지고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리버풀 역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으로 디아즈와 살라가 측면에서 박스 안 침투와 넓은 전개를 동시에 수행한다. 각포는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하며 유기적인 위치 교체와 마무리 능력 모두를 보여주고 있다. 중원에서는 안정적인 볼 회수와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템포를 끊는 능력이 탁월하며 고메즈, 브래들리의 부상 이슈는 뎁스 구성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다. 주중 휴식 이점을 안고 있는 리버풀은 첼시는 연이은 부상 이탈과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홈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리버풀은 침투 전개와 전방 압박, 체력 배분까지 모두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으며 결정력에서도 첼시를 앞선다. 결국 이 경기는 리버풀이 압박 주도권을 활용해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4-4-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중원 수비 블록을 탄탄하게 구성하려 하고 있다. 아다무가 최전방에서 수비 가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휠러와 에게슈타인이 중원 압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오그부스와 체레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미드필드 라인의 압박 강도와 전방 전개 모두 약화된 상황이다. 특히 측면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진 문제로 인해 빠른 침투 플레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버쿠젠은 4-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 빌드업과 측면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이다. 중앙에서는 안드리히가 빌드업의 시작점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의 패스를 이어받은 부엔디아가 강력한 페네트레이션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진을 압박하고 있다. 부엔디아에게 수비가 몰리는 동안 비르츠와 시크가 노마크 찬스를 노리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무키엘레, 사르코, 테리어, 에르모소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핵심 전술의 완성도에는 큰 영향이 없다. 레버쿠젠은 안드리히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전개하고 부엔디아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전망이다. 프라이부르크는 측면 커버와 전방 압박 모두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레버쿠젠이 전반적인 흐름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다. 여섯 번째 경기 AS 로마 대 피오렌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AS 로마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장악과 빠른 측면 확장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다. 쇼무로도프와 도브비크의 투톱 조합은 활동 반경이 넓고 펠레그리니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조율해주고 있다. 넬손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대체 자원의 기동력과 커버 범위가 좋아 경기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제공권 활용도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오렌티나는 동일한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컨퍼런스 리그 일정으로 인해 선수단의 체력 소모가 극심한 상황이다. 벨트랑과 구드문드손이 전방에서 활약 중이나 측면 연계와 중원 압박의 강도가 크게 떨어지며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라니에리가 징계로 결장하고 보베와 도도, 콜파니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커버와 전술 유연성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 체력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압박이나 간격 유지가 어렵고 이로 인해 AS 로마의 강한 전개에 밀리며 중반 이후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AS 로마는 수비 집중력과 전개 밸런스가 안정적인 가운데 홈 경기의 강점을 잘 살리는 팀이다. 피오렌티나는 유럽 대회 일정 소화 이후 체력적으로 급격히 떨어진 모습이며 이로 인해 전술적 전개가 무너지고 수비 간격도 크게 벌어지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조직력을 앞세운 AS 로마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